코인필드 한번 보고 가죠. 얘네는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보시면은 얘네가 지난달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써서 마켓을 만들고, 그리고 7개국인가 6개국의 법정화폐를 쌍으로 만들 거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11월 초에 실제로 추가를 했어요. 얘가 지금 보이시죠? XRP가 기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인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법정화폐 마켓, USD 필요 없어요. USD 이미 있으니까. 캐나다 달러는 좀 중요하겠다. 왜냐면 캐나다에서도 XRP를 쓰려면 거래소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좀 신경 쓸 필요 있죠. 하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이 유로화도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뭐 여기서는 특별히 언급은 더 안 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쌍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파운드 쌍도 갖고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심지어 엔화 쌍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이 쌍입니다. 요거. 이거 혹시 어느 나라 쌍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를 알 거예요. 아마. 침대 축구 나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 요 나라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엑스라피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동하려면 그 나라의 법정화폐 쌍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기관들이 계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 나라에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을 속박하지 않아야 돼요. 은행들이 언제든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만원 감사합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XRP를 사고, 그 산 XRP를 이제 본인이 송금을 목적지 국가에 보내서 그거를 팔고 그 나라에 해당 법정화폐로 바꿔서 줄 수 있어야지 XRP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도 받쳐줘야 돼요. 현재의 중국이나 인도처럼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시켜놓으면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은 얘기 나온 김에 복습 차원에서 다시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만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항상 기억하세요. 멀티옵입니다. 멀티옵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인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도가 지금 XRP를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멀티옵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인도에 있는 엑스커런트 쓰는 리플렛 멤버들이 시암은행에 프리펀딩한 돈 갖다가 시암은행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멀티옵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시암은행이 XRP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내는 모든 돈은 XRP 볼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티옵이 여러 가지 기능 특징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왜 아랍에미리트 말씀을 드리냐면은, 얘네는 좀 중동은 관심을 못 받는데 얘네 지금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리플사 솔루션의 선두에 서 있는 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기사 최근에 제목부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사우디죠? 사우디고 UAE 어디죠? 바로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기사 제목 디지털 커런시 1분기에 실사용된다. 그러니까 이때 런칭하겠다 이 얘기죠. 사용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1분기는 201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사마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거예요. 여기 써있죠. 어떤 단어의 유학인지 나와있죠. 유학으로 사마라고 표현하는지.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모네터리.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우디 중앙은행. 그냥 사우디라고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그리고 아까 보신 거 어디 있죠? 여기에 또 언급돼 있을 텐데 여기 있죠.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배준영님 구독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9년 포스트 쿼터는 1분기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렇게 숫자로 적은 것처럼. 이때 이제 관련해서 크로스보더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거 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을. 그리고 여기 써있죠, 이 사람 알자라니. 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수일 때 나왔던 양반이에요, 이 사람. 네,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 사람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기사에서는.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UAE와 그리고 사마, 바로 사우디에 있는 중앙은행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중앙은행이 서로 같이 조인을 해갖고 마치 영국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같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마치 그것과도 같죠. 제가 스텔라 프로젝트라고 얘기한 그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같이 둘이서 하고 있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얘 말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출시될 거랍니다. 1분기 출시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어떤 솔루션인지도. 페이먼트 컴퍼니 리플이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핵심만 찍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우리 딜림나오 되게 친숙한 양반 나오죠. 네, 글로벌 헤더. 중앙은행들과 협업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이 사람도 나와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내용인지라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 약간 다른 중앙은행과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 써있죠. 디스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중앙은행과 이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개척자라고 했죠. 피오니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의 개척이냐면 이 CBDC 뭐냐면은 그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예요. 디지털 화폐. 그거 막 스테이블 코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줄여갖고 센트럴뱅크 이제 디지털 코인, 아니 코인이 아니죠, 커런시 해갖고 CBDC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 프로젝트 업이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 제스퍼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네들과도 어느 정도 좀 약간 관계, 유관관계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롱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익스플로링 하고 있답니다. 네. 근데 얘네는 더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보였지만 라이브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기존에 제가 중앙은행 프로젝트 설명드린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얘네는 확정을 지어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쓰겠다고. 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식이고.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참고하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식으로 못 박은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도 최근에 혜연비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좀 통찰력 있게 정보를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UAE 바로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외환거래 담당하는 그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요? 외환거래소? 네,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 때 제가 몰랐어요. 이 UAE 익스체인지가 리프사의 그 리플 솔루션의 리플렛 멤버였어요. 전 몰랐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써있죠. 올해죠. 네, 날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2월 10일 날입니다. 2018년. 리플사에 의한, 여기 써있죠, 저자가 팀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리플사 공식 보도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UAE 익스체인지 파트너 이제 리플 인스턴트 뭐 크로스 페이 보더 페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커런트 얘기는 안 나요. 근데 엑스커런트는 거의 확실한 게, 왜냐면 리플렛 멤버로 조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리플렛 조인했다고. 리플렛에 들어온다는 거는 리플렛 자체가 페이먼트 네트워크거든요. 세르먼트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리플렛 네트워크는 페이먼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류를 했다는 의미는 엑스커런트 쓴다는 얘기예요, 얘네도. 근데 얘네는 되게 특이한 게, 정말 리플렛 멤버는 다양한 애들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가볼게요.
얘는 진짜 외환거래소예요 원래 존재 자체가. 근데 페이먼트도 하나 봐요. 아랍에미리트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모니 트랜스퍼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포린 익스체인지 외환거래 페이먼트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거래소 같은데 이름만 봐서는 참 특이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얘네랑 최근에 하나만 더 이제 언급을 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죠. 그게 뭐죠? 사다스? 사다스인가요?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이름 뭐죠? 그거? 바레인에 있는 건데? 엑스라피드 쓰는 거? 바레인 어떻게 쓸까요? 바레인. 바레인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다. 사다드. 사다드. 네, 사다드. 사다드 바레인. 얘네입니다. 엑스라피드. 이거 잠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포스형, 이거 뭐라고 하죠? 그 뭐지? 키오스크 형태의 단말기로 엑스라피드 이거 돈을 보내는 건데 엑스라피드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네 브로셔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볼까요? 나온 김에 보죠, 뭐 다. 키오스크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얘네 브로셔에 공식으로 적어놨어요. 얘기 나온 김에 보고 하죠. 지금 방금 보신 요거 키오스크 이 솔루션이거든요. 바레인에 있고 바레인에 있는 페이먼트 회사예요. 근데 일단 공식으로 보이는데 적었죠. 리플 엑스라피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예요. 엑스라피드 쓴 애들 얘랑 엮여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방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익스체인지를 제가 체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통로를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조합으로 딱 확인되는 게 있어요. 단박에 확인될 수 있는 거.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다드라는 애는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X 비하까지 쓰는 애거나 X 커런트 플러스 엑스라피드 쓰는 애인데 이 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문구가 박혔기 때문에요. 그 머큐리 FX 이제 애쉬가 설명했잖아요. 애쉬가 설명했는데 그때 설명한 그림을 잘 떠올리시면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솔루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계시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XBI 아니면 X커런트도 더 쓰고 있어요. 얘네는 거의 확실해요. 거의 99%로 보시면 돼요. 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2번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자체로 X커런트 쓰면은 이 X커런트 쓰는 멤버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근데도 들어와 있죠. 그 얘기는 얘네 통해서 보낸다는 건데 그 그림 기억나시죠? XB와 동그라미 있으면은 얘가 머큐리 FX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사다드 얘기하는 거니까 사다드, XB와 여기서 거래소 거쳐서 받는 쪽 법정화폐로 바꾸고 엑스커런트 멤버한테 넘겨준다고 설명했잖아요. 이 방식인 거예요. 얘는 여기에 적혀있는 거 봐서는 엑스커런트 멤버를 통해서 트랜스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조합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는 바레인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UAE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리플렛 멤버 활용이 된다는 거. 얘네는 되게 이슈화는 안 되는데 굉장히 앞에 선두에 서 있어요. 사실 보면은 되게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인사이트 정보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인사이트 혹시 보셨나요? 규제 관련된 거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식들을 조합했을 때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진척이 빠른 상태고 굉장히 리플렛 솔루션의 그 전방에 서서 적용하려고 어댑션 하려고 앞으로 빨리빨리 나아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 사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인도식 이름인가요 이거?
제가 이제 뭐 인도나 이런 쪽 이름 읽는 데는 약해갖고 싸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참 어렵네. 아무튼 이거 리프사 직원이죠. 아마 중동 쪽 담당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레귤레이터 관련된 업무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 1이 뭐냐면, 레귤레이션 파트 1이 바로 일본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운틴 곡스 거기 해킹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밴을 시켰다, 금지를 시켰지만, 오늘날의 일본은 이제 암호화폐를 적합하게, 그러니까 그 규제를 통해서 아예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얘기해 줬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앞으로 총 3편 시리즈로 갈 건데 2편이 더 남아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타일랜드, 태국과 아부다비, 이거 어디죠? 어디 수도지? 이게 아랍에미리트 수도인가요? 어디 수도야 이거? 헷갈려. 중동은 너무 헷갈려. 어디야 이거? 맞죠? UAE, 아랍에미리트.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얘네는 승인을 했어요. 여러분들 태국은 아시죠? 기사로 보셨겠지만 올해 중순쯤에 얘네 태국 내 SEC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XRP 3개인가요? 3개인지 아니면 3개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합법으로 만들어줬어요. 태국은 아예 합법으로. 그러니까 뭐 걸릴 게 없어요. 아예 클리어하게 합법으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안 해줬지만 정확히 이 방금 말씀드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3개인지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이나 몇 개가 더 껴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XRP는 확실히 껴있고, 이거를 올해 중순쯤에 합법화 시켰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아티클을 보면 얘도 합법화 됐죠. UAE,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합법화 됐다는 얘기는 다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요. 뭐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 암호화폐 거래가 된다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암호화폐.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XRP요. 그리고 XRP 거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나라 법정화폐랑 쌍을 만들려고 하겠죠. 되도록이면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 자체가 법정화폐 쌍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쌍이 있는 게 가장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쓰려면.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그것과 같이 사우디 중앙은행도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협업해갖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내년 1분기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라이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규제에 있어서도 클리어한 상태. 오늘 리프사의 공식 아티클로 나왔죠.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태국은 클리어하게 이제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규제에 관련해서 정비가 돼 있다.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서 이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내용을 기술하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이 더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리프사의 의견이에요. 리프사 의견은 뭐라고 해놨냐면, 세계 시장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 거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의,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글을 마쳤어요. 여기서는. 이거 참고삼아 아시면 되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동이 규제 관련돼서도 정비됐죠. 중앙은행들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는 데 나선다는 얘기는 이미 그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규제와 관련된 그런 중앙기관인데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사실 사실화해도 되는 거죠.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까 보셨지만 UAE 익스체인지 외환거래소는 리프사의 멤버로 이미 들어와 있었죠. 올해 초에. 저는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레인도 그렇고 주변국 사우디 다 결합해갖고 중동은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상 이상이에요. 내년 상반기 때 오히려 그 서방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이라던가 미국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동 지방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두바이에서 최근에 딥린라오가 뭔가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 많이 트윗을 했잖아요. 상당히 적합하다. 이 중동의 그 뭐죠? 그 코란인가요? 거의 중동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그 성서라고 해야 되나? 코란이라고 부르나?
그 힌두교라고 부르나? 힌두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율법에 맞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 최근의 소식들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중동 지역이 상당히 앞서서 나가고 있고, 우리한테 부각은 안 되지만 서방의 국가들만 많이들 언급되지만 오히려 중동 쪽을 좀 주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설명을 또 길게 해갖고 또 싸우고 계신지는 아닌지. 안 싸우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할머니 예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죠. 놓쳤는데 디딤나우가 그 얘기도 했죠. 두바이에 올해 연말까지 오피스를 개설하겠다고 추가적으로. 그 시장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리플사에서.